다케우치 교수님, 귀하의 연구 결과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 회의실에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정부 관계자들과 연구소 이사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데이터입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는 국민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연구소장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이런 불확실한 예측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다고요?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귀하의 연구비는 삭감되었고 모든 언론 접촉은 금지됩니다. 당분간 강의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와 빗속을 걸었습니다. 30년의 연구 인생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던 그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몇 주 전 도착한 편지 한 통.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서 보낸 공동연구 제안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편지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신에게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다케우치 히로아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는 젊은 지질학도로 난카이 트로프 연구를 시작했어요. 난카이 트로프는 일본 남쪽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저 골짜기로 역사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을 일으켜왔습니다. 마지막 큰 지진은 1944년과 1946년에 발생했어요.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다음 대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제 연구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연구소에서 막 나왔을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지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후 며칠간 저는 현장 조사팀과 함께 미야기현 해안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한 어부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나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난카이 트로프 연구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10년이 흘렀고 저는 충분한 데이터를 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각 변동, 해저 지형 변화, 과거 지진 기록을 종합한 결과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8.5에서 9.0 사이의 대지진이 30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이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들은 제 연구가 확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과 관광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회의 이후 연구실로 돌아와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빛났어요. 30살에 시작한 연구가 이제 60이 된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의 편지. 몇 주 전에 도착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서울대 김민준 교수가 난카이 트로프와 한반도 지진 연관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편지 하단에 적힌 김 교수의 이메일 주소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김 교수님, 공동 연구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 유미코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당신이 한국에 가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제 친구 중에 서울에 사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말로는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정말 놀랍대요. 유미코는 일본인이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종종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그녀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김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그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표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지진 심포지엄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비행기표와 숙소까지 준비해주겠다는 친절한 제안도 있었어요. 연구소장에게 학회 참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예상대로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외 출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결국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자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도쿄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가 언젠가 대지진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짧은 학회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김 교수의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케우치 교수님, 마침내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환영에 저는 오랜만에 연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놀랐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경관이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신가요? 김 교수가 물었어요. 네, 학회로 한국에 온 적은 있지만 서울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학 근처에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두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심포지엄 전에 오늘 저녁은 제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가 데려간 한 식당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다양한 반찬과 함께 나온 불고기와 된장찌개의 맛은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구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사실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카이 트로프의 활동이 한반도 남해안 지진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남해안의 지진 데이터와 난카이 트로프의 활동 사이에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우리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진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데이터가 더해진다면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김 교수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내일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메시지가 전송되나요? 네, 한국의 재난경보 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몇 초 안에 모든 시민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지진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2011년 대지진 때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어요. 제 발표 차례가 되자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난카이 트로프의 지진 활동 주기는 역사적으로 100년에서 15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대규모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났고 저희 팀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에 규모 8.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과 달리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기상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가 한반도 남부 지역의 지진 대비에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포지엄 이틀째 김 교수가 저를 한국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초청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의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이것이 우리의 스마트 재난관리 플랫폼입니다. 연구원의 박지원 박사가 설명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진, 홍수, 화재 등 모든 유형의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센서 네트워크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30초 이내에 모든 국민에게 경보가 전달됩니다. 또한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재난 현장 탐색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당시 통신 두절로 많은 사람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지진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일본의 경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IT 강국으로서의 장점을 재난관리에 접목했죠. 일주일간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김 교수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다케우치 교수님, 우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6개월 정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양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어차피 연구는 제한될 테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과도 상의해야 해요. 도쿄로 돌아온 저는 아내 유미코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응원할게요. 사실,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언젠가 함께 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들 켄타도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연구를 계속하셔야 해요. 일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인정받으면 됩니다. 결국 저는 김 교수의 제안을 수락했고 도쿄대학교에 6개월간의 연구 휴직을 신청했어요. 연구소장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정식 절차에 따라 신청한 휴직을 거부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2022년 4월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 아닌 연구원으로서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캠퍼스 내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주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니저도 배정해 주었어요. 처음 몇 주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환대와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특히 김 교수의 연구팀은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주 한국어 수업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활기찼어요. 제난카이 트로프 데이터와 한국 연구진의 AI 기술이 만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 무렵 저는 깊은 충격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어요. 크지 않은 지진이었지만 한국의 대응 과정을 직접 목격할 기회였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제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메시지에는 지진 발생 위치, 규모, 그리고 행동 요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전국 단위의 경보 시스템이 즉각 가동된 것이었어요. 이런 지진에도 전국 경보를 발령하나요?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규모 3.0 이상이면 모든 국민에게 알립니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더 놀라운 것은 경보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24시간 이내의 피해 지역 현황 파악과 초기 복구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안에 대부분의 피해를 수습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재난 복구가 이렇게 빠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박 박사에게 물었어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의사결정 구조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요. 둘째,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관리. 셋째, 민관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박 박사는 저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드론과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피해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최적의 복구 계획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재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이 보고서는 추후 양국 협력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어요. 6개월의 연구 기간이 끝나갈 무렵 김 교수가 제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님, 우리 대학에서 정식 교수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지진연구센터를 새로 설립할 계획인데 교수님께서 공동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일본에서의 30년 경력과 인맥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아내 유미코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상통화로 만난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어요.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있는 한국어 학교에 지원했거든요. 교환교사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에요. 당신이 그쪽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면 나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코의 지원에 용기를 얻은 저는 결국 서울대학교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도쿄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바친 직장을 떠나는 것은 마치 한 부분의 자신을 떠나보내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소장은 제 결정에 놀랐지만 예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실 날이 있기를 바라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제 연구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2023년 9월 저와 유미코는 함께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아들 켄타는 일본에 남았지만 자주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진연구센터의 공동센터장으로서 제 첫 임무는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양국의 정부기관과 대학,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저는 양국 시스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일본은 오랜 지진 경험을 바탕으로 견고한 내진 설계와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IT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경보 및 대응 시스템에서 앞서 있었어요.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 결론이었어요. 한국 생활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국제학술지의 한일 재난 대응 시스템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고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NHK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다케우치 교수님, 한국으로 이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연구의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제 연구가 정치적 압력 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본은 뛰어난 내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요. 한국의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주장에 공감했어요. 특히 젊은 과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본 내에서도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신임연구소장인 타나카 교수였습니다. 다케우치 교수님, 직접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중요한 제안이 있어 왔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일본-한국 공동연구단의 일본 측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일본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미 편안해졌고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공동연구단에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연구팀에 한국 연구자들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타나카 교수는 기꺼이 동의했고 이렇게 해서 한일 재난대응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양국의 재난경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었어요. 지진이 발생하면 양국 국민에게 동시에 경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아들 켄타가 한국 대기업의 엔지니어링 부서에 취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건설 기술과 일본의 내진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켄타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일본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한국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과 연결되었습니다. 한일 협력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2년 후에는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통합 재난경보 시스템의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고 양국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성공적으로 경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어요.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는 이 모델을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국제학회에 초청받아 이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국경을 넘어선 재난대응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재해는 국경을 모릅니다. 우리의 대응도 국경을 넘어서야 해요. 제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빈번한 환태평양 국가들이 적극적이었어요. 한국 생활 3년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느꼈습니다.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가족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유미코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어 이제는 통역 일도 하고 있었고 켄타는 한국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자다가 깨어나니 침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지진이라니?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규모 5.1의 지진이 동해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으며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저는 즉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고 상황실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행히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케우치 교수님, 통합경보 시스템 덕분에 일본 서해안 지역에도 신속하게 경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양국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 사건 이후 양국 정부는 재난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공동훈련이 계획되었고 연구 예산도 크게 증액되었어요. 한국 생활 4년째, 저는 이제 완전히 서울에 정착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음식에도 익숙해졌어요. 특히 김치와 막걸리의 맛에 푹 빠졌습니다. 다케우치 교수님, 이제 한국인이 다 되셨네요. 김 교수가 농담을 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만 이제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오랜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진 예측 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양국 연구진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 모델은 기존의 예측 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더 이상 위험한 예측이 아닌 공식적인 재난 대비 지침의 기초가 되었어요. 일본 정부도 마침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대비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회의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다시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연자로서였어요. 도쿄대학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제 강연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연구소장이었던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다케우치 교수. 당신의 연구를 지켜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쿄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꿈꾸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출발이 두려웠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연구는 마침내 인정받았고 한일 공동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제 국제적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내 유미코는 한국어 통역사로 활동하며 행복해했고 아들 켄타는 한국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난주 난카이 트로프 연구로 국제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을 위해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협력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제 저는 제 두 나라,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제 새로운 고향 한국으로.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